저는 오늘 시어머니의 통장을 몰래 확인했습니다. 매달 정확히 15일마다 100만 원씩이 나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돈 다 수진이한테 줬어. 15년간 숨겨온 시어머니의 진실. 며느리가 발견한 통장 속 비밀. 안녕하세요. 구독자 사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을 들려드립니다. 누군가에겐 위로가, 누군가에겐 용기가 되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시어머니의 통장을 몰래 확인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니, 온몸이 떨렸습니다. 시어머니 방 서랍 속에 숨겨진 통장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결혼한 지 15년. 저는 줄곧 참고 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나쁜 분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분도 아니었습니다. 민지야, 국간이 왜 이래? 민지야, 애들 학원비 또 올랐다며? 우리 집안은 원래 공부 안 해도 잘 살았어. 민지야, 오늘 반찬이 어제랑 똑같네. 매일같이 쏟아지는 잔소리. 저는 참았습니다. 남편 성훈이를 사랑했으니까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참아야 했으니까요. 처음 시댁에 왔을 때가 생각납니다. 29살 설레는 마음으로 시어머니께 인사드렸던 그날. 시어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키가 좀 작네. 우리 집안은 다들 큰데.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첫 명절, 제가 준비한 음식마다 한마디씩 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두껍게 부치는 게 아닌데. 나물 무침이 너무 짜. 우리 집 떡국은 원래 이렇게 안 끓이는데. 저는 그날 밤 혼자 화장실에서 울었습니다. 남편에게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효자인 남편에게 어머니 험담을 할 순 없었으니까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참자.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첫째 아이 준서를 낳았을 때도, 둘째 딸 지유를 낳았을 때도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계속됐습니다. 애가 왜 이렇게 많이 울어? 내가 젖을 제대로 못 먹이나 봐. 기저귀를 이렇게 자주 갈면 애가 버릇 없어져. 산후조리원 대신 집에서 조리하면서 저는 새벽 3시에 일어나 시어머니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아기를 재우고 겨우 1시간 눈을 붙였다가 다시 일어나 밥을 했습니다. 민지야, 미역국이 싱거워. 소금 좀 더 넣어. 그때도 저는 참았습니다. 그런데 3개월 전부터였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용돈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10만 원, 그 다음엔 20만 원, 지난달엔 50만 원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돈이 왜 필요하세요? 내가 알 바 아니야. 그냥 줘. 냉랭한 대답뿐이었습니다. 저희 집 형편이 넉넉한 편은 아닙니다. 남편은 중소기업에 다니고 저는 동네 마트에서 하루 4시간씩 파트타임으로 일합니다. 준서 학원비가 한 달에 40만 원, 지우 피아노 학원비가 15만 원, 거기에 생활비, 통신비, 대출 이자까지. 쪼개고 쪼개도 빠듯합니다. 남편 월급이 250만 원, 제가 버는 돈이 80만 원, 합쳐서 330만 원으로 5 식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매달 용돈을 요구하셨습니다. 거절하면 며칠씩 밥을 안 드시고 방문을 걸어 잠그셨습니다. 어머니, 식사하세요. 됐어. 안 먹을래. 어머니, 건강 생각하셔야죠. 내가 죽으면 좋겠지? 집에서 골칫거리 하나 없어지니까. 이런 말씀까지 하시는 겁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그 돈으로 뭘 하시는 걸까? 혹시 코인? 요즘 어르신들 사이에서 불법 코인이 유행이라던데. 아니면 사기를 당하신 건 아닐까?
보이스피싱? TV 뉴스에서 매일 나오잖아요. 자녀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검찰 사칭하는 사기. 밤마다 걱정이 됐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화도 났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시어머니는 도대체 무슨 생각이신 걸까? 어느 날 밤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요즘 돈을 자꾸 달라고 하시는데 혹시 무슨 일 있는 거 아닐까? 엄마가? 글쎄, 연금 받으시잖아. 뭐 필요하신 거 있으신가 보지. 근데 너무 자주 달라고 하셔서. 민지야, 엄마 용돈 좀 드리는 거 그렇게 아까워? 남편의 말투가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어머니가 경로당에 가신 틈을 타서 저는 방에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 때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잘못된 일이야. 하지만 알아야 해. 서랍을 열었습니다. 옷가지 사이에 무언가 있었습니다. 통장이었습니다. 국민은행 통장, 낡고 오래된 통장.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뭐지? 입출금 내역이 빼곡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예상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도박도 사기도 아니었습니다. 매달, 정확히 매달 15일마다 100만 원씩이 나가고 있었습니다. 받는 사람 이름은 김수진. 김수진? 누구지? 저는 그 이름을 처음 들었습니다. 그리고 통장 잔액은 거의 바닥이었습니다. 3만 5천 원. 더 뒤로 넘겨봤습니다. 2년 전, 3년 전. 계속 같은 이름으로 송금이 되어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3년이면 36개월. 한 달에 100만 원이면 3,600만 원. 3,600만 원. 시어머니가 3년 동안 이 김수진이라는 사람에게 3,600만 원을 보낸 겁니다. 저는 미친 듯이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김수진. 하지만 나오는 건 없었습니다. 너무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계좌번호로 검색해 봤습니다. 역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직접 물어봐야 하나? 아니야, 그럼 제가 통장을 봤다는 게 들통날 텐데. 저는 남편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성훈이는 효자입니다. 어머니 편만 들게 뻔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시어머니 사생활을 침해했다고 화를 낼 겁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코 고는 남편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3,600만 원을 모르는 사람한테 보냈는데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고 자고 있네. 저녁 시어머니가 돌아오셨습니다. 민지야, 저녁은? 네, 준비했습니다. 평소처럼 식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그 통장 생각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밥을 드시면서도 표정이 어두우셨습니다. 뭔가 걱정이 있어 보였습니다. 어머니, 왜? 요즘 무슨 걱정 있으세요? 시어머니는 젓가락을 놓으셨습니다. 너한테 무슨 걱정을 말해? 내가 뭘 알아? 차갑게 말씀하시고는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식탁을 치우면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알아내기로. 다음 날 저는 은행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장에 적힌 계좌번호를 보면서 여보세요. 이 계좌의 예금주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만 개인정보라서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저 사실은 제 시어머니가 사기를 당하신 것 같아서요. 그러시면 경찰서에 신고하시고 정식으로 조회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역시나 막혔습니다. 인터넷 카페에도 글을 올려봤습니다. 가족이 모르는 사람에게 계속 돈을 보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이 달렸습니다. 보이스피싱 아닐까요? 요즘 로맨스 스캠도 많대요. 혹시 어르신이 누구한테 사기당하신 거 아닐까요? 미행해보세요. 직접 확인하는 게 빠릅니다. 미행. 그래, 그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를 미행하기로 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미안해요, 어머니. 하지만 저도 알아야겠어요. 첫째 날 시어머니는 경로당에 가셨습니다. 3시간 있다가 돌아오셨습니다.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셋째 날 시어머니는 평소와 다른 옷을 입으셨습니다. 외출복, 화장도 하셨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응, 잠깐 볼 일 있어서. 시어머니는 큰 가방을 들고 나가셨습니다. 저는 재빨리 아이들을 이웃집에 맡기고 시어머니를 따라 나섰습니다. 시어머니는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셨습니다. 750번 버스를 타셨습니다. 저도 뒤따라 버스에 올랐습니다. 뒷자리에 몸을 숨기고 앉았습니다. 버스는 시내를 지나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30분, 40분, 50분. 1시간이 지났습니다. 낯선 동네였습니다. 오래된 주택가, 골목이 좁고 집들이 낡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버스에서 내리셨습니다. 저도 조심스럽게 내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골목을 따라 걸어가셨습니다. 한참을 걷더니 한 집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낡은 대문, 페인트가 벗겨진 철문, 마당엔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큰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셨습니다. 비닐봉지가 여러 개 들어 있었습니다. 반찬통인 것 같았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셨습니다. 수진아, 나야. 할머니.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문을 연 사람은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른 체구에 창백한 얼굴. 하지만 미소는 밝았습니다. 할머니. 그 여성이 환하게 웃으며 시어머니를 맞이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웃고 계셨습니다.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렇게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그 여성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수진아, 오늘 몸은 좀 어때? 괜찮아요. 할머니가 보내주신 돈으로 재활치료 잘 받고 있어요. 지난주부터 물리치료도 시작했어요. 그래, 잘했다. 아프지 마. 할머니가 반찬 만들어 왔어. 요즘 날씨가 추워졌잖아. 몸 보신해야지. 할머니, 감사해요. 진짜 감사해요. 수진이라는 여성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전봇대 뒤에 숨어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김수진. 저 여성이 김수진이구나. 그리고 시어머니는 저 아이를 돌보고 계신 거구나. 시어머니는 집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밖에서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30분, 40분. 1시간쯤 후에 시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손에는 빈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반찬통을 다 두고 오신 거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뒷모습이 외로워 보였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버스 정류장을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저는 더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집 앞에 다시 갔습니다. 문 옆에 우편함이 있었습니다. 김수진 이름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수진 씨, 당신은 누구죠? 시어머니와 무슨 관계인 거죠? 집으로 돌아온 시어머니는 평소처럼 아무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피곤한 표정으로 방에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저녁을 준비하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물어봐야 할까?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까?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엄마, 배고파. 그래, 잠깐만 기다려. 엄마가 저녁 준비할게. 평소처럼 저녁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제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응, 어서 와. 씻고 저녁 먹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시어머니, 남편, 아이들, 그리고 저. 밥을 먹는 내내 저는 시어머니만 쳐다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입맛이 없으신지 밥을 조금만 드셨습니다. 어머니, 반찬 입에 안 맞으세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입맛이 없어서. 식사가 끝나고 남편과 아이들이 거실로 갔습니다. 시어머니도 방으로 들어가시려는데 저는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왜,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내가 왜 그걸 물어? 사실은,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어머니 뒤따라갔어요. 오늘,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하지만 저도 너무 궁금해서. 어머니가 요즘 돈을 자꾸 달라고 하시고 어디론가 자주 나가시고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날 미행했다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나신 건지 당황하신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뭐? 김수진 씨는 누구세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크게 쉬셨습니다. 그리고 주저앉으셨습니다. 식탁 의자에 털썩 앉으시더니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앉아라. 네, 앉으라고.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저는 시어머니 앞에 앉았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식탁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수진이는 내 조카딸이야. 조카딸이요? 응, 내 친동생 딸. 수진이 엄마, 그러니까 내 동생 이름은 영희야. 영희는 5년 전에 암으로 죽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희는 내 유일한 동생이었어. 우리 둘뿐이었거든.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우리 자매가 서로 의지하면서 살았지. 그럼 수진 씨는? 수진이 아버지는 수진이가 중학생 때 사고로 돌아가셨어. 교통사고였어. 그날 이후로 영희가 혼자 수진이를 키웠지. 청소 일도 하고 식당 일도 하면서. 시어머니가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그러다 수진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통사고를 당했어. 학교 가다가 음주운전 차에 치였어. 수진이는 척추를 다쳤어. 수술을 여러 번 했지만 결국 다리를 못 쓰게 됐어. 휠체어를 타야 했지.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영희는 그때부터 더 미친 듯이 일했어. 수진이 병원비, 재활치료비, 돈이 너무 많이 들었거든. 그러다가 몸이 망가진 거야. 암이요? 응, 췌장암이었어. 발견했을 땐 이미 말기였어. 6개월이라고 했어, 의사가.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영희가 병원 침대에 누워서 내 손을 잡고 그랬어. 언니, 수진이 좀 부탁해. 나 없으면 수진이는 혼자야.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게 동생이 내게 한 마지막 말이었어. 어머니, 나는 약속했어. 걱정 마. 언니가 수진이 책임질게. 내 딸이니까 내 딸이나 마찬가지야. 그렇게 약속했어. 시어머니는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우셨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우시는 걸 처음 봤습니다. 15년 만에 처음. 그래서 매달 돈을 보내주신 거예요? 당연하지. 그 애는 내 조카야. 내 피부치야. 그의 엄마가 죽기 전에 나한테 부탁했는데 내가 외면할 수 있겠어? 근데 왜?
저희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너희한테 짐 되기 싫었어. 너희도 애들 키우느라 힘든 거 아는데. 거기다 또 조카 얘기까지 하면 부담될까봐. 하지만 어머니. 그리고 솔직히 부끄러웠어. 부끄럽다고요? 응. 나는 아들이 있고 손주들이 있고 이렇게 가족이 있잖아. 근데 수진이는 혼자야. 24살인데 친구들은 다 대학 다니고 취직하고 연애하고 그러는데 수진이는 혼자 그 좁은 집에서 휠체어 타고 살아. 내가 가끔 가는 게 전부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내가 미안했어. 수진이한테 내가 더 많이 해줬어야 하는데 이것밖에 못 해줘서. 그래서 매달 100만 원씩 내 연금이 한 달에 60만 원이야. 거기에 내가 주는 용돈 그걸 모아서 수진이한테 보냈어. 그래도 부족할 때가 많았어. 재활 치료비가 한 달에 80만 원이거든. 거기다 생활비, 병원비. 그럼 어머니 통장은 거의 다 썼지. 내가 평생 모은 돈. 젊었을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 너희 남편 키우면서 모은 돈. 다 수진이한테 줬어. 얼마나요? 한 4천만 원쯤? 원래는 더 있었는데 수진이 수술비로 많이 나갔어. 작년에 척추 재수술했거든. 제 손이 떨렸습니다. 4천만 원. 시어머니의 전 재산이었을 겁니다. 어머니, 그럼 어머니는 어떡하시려고요? 어머니 노후 자금은요? 나야 뭐 연금 있고 너희가 있으니까 괜찮지. 근데 수진이는 나밖에 없어. 어머니, 저는 울었습니다. 그냥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어머니를 오해했어요. 돈을 어디 쓰시나 의심했어요. 혹시 도박이나 사기당하신 건 아닌가? 시어머니는 쓸쓸히 웃으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만도 하지. 내가 말을 안 했으니까. 그런데 어머니, 응? 왜 저한테 그렇게 차갑게 대하셨어요? 15년 동안. 시어머니는 한참 말씀을 안 하시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사실, 난 널 질투했어. 네. 넌 내 아들한테 좋은 아내고 애들한테 좋은 엄마야. 행복해 보여. 가족이 다 같이 웃고 밥 먹고 TV 보고 그게 다 평범한 일상이잖아. 근데 난 내 동생도 죽고 조카는 다쳤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돈밖에 없는 것 같아서 마음이 힘들었어. 수진이 보러 갈 때마다 가슴이 아파. 저 아이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마음을 너한테 풀었어. 잔소리하고 트집 잡고 너한테 화풀이한 거야. 미안해, 민지야. 어머니, 나는 나쁜 시어머니야. 며느리한테 이렇게 대하면 안 되는데 자꾸 그렇게 됐어. 내 마음이 힘드니까.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아니에요. 어머니는 나쁜 분이 아니에요. 어머니는 너무 많이 참으셨어요. 혼자서 다 짊어지려고 하셨어요. 민지야, 이제 혼자 견디지 마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가족이잖아요.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쥐고 우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뭐라고? 엄마가 그런 일을? 남편 성훈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응. 어머니는 혼자 다 짊어지려고 하셨어. 3년 넘게. 수진이, 내 사촌 동생이네. 나도 어렸을 때 몇 번 본 적 있어. 작은이 모네 딸. 근데 연락이 끊겼었는데 남편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뭘 한 거지? 엄마가 그렇게 힘드셨는데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 여보, 당신 잘못이 아니야.
어머니가 말씀 안 하셨으니까. 아니야. 나는 아들이잖아. 엄마가 힘들어 하시는 거 눈치챘어야 했는데. 남편은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당장 내일 수진이 보러 가자. 그리고 우리가 도울 방법을 찾아보자. 응, 그래야지. 다음 날 아침 저희는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오늘 수진이 보러 같이 가요. 뭐? 저희도 수진이 보고 싶어요. 가족이잖아요. 시어머니는 놀란 표정이셨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희 가족 5명이 함께 버스를 타고 그 동네로 갔습니다. 준서와 지우는 신이 났습니다. 엄마, 우리 언니 만나러 가는 거야? 응. 수진 언니. 언니가 휠체어 탄다며? 나 휠체어 밀어줄 수 있어. 아이들의 순수한 말에 저는 또 울컥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초인종을 누르셨습니다. 수진아, 나야.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가 휠체어를 타고 나왔습니다. 할머니, 성훈 오빠? 수진이는 남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수진아, 오랜만이다. 나 기억나? 물론이죠. 오빠, 정말 오랜만이에요.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올케 언니시죠? 그리고 이 귀여운 친구들은? 응, 내 아내 민지야. 그리고 큰애가 준서, 작은애가 지우야. 안녕하세요, 수진 씨. 저는 민지예요. 올케 언니. 그냥 언니라고 불러도 돼요? 물론이죠. 수진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가 저 때문에 고생하신 거 알아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짐만 되는 것 같아서. 아니야, 수진아. 성훈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내가 짐이 아니야. 우리 가족이지. 우리가 미안해.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오빠. 수진아, 이제 우리가 같이 돕자. 내가 혼자가 아니야. 수진이는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울었습니다. 준서가 다가가서 수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울지 마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지우도 수진이 무릎에 손을 얹었습니다. 언니, 우리 집에 놀러 와요. 제가 그림 그려드릴게요. 수진이는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그리고 흐느꼈습니다. 시어머니는 뒤에서 조용히 우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어머니,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그날 저희는 수진이 집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수진이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고 이후로 얼마나 힘들었는지, 엄마를 잃고 얼마나 외로웠는지.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저는 못 버텼을 거예요. 할머니가 매달 오셔서 반찬도 해주시고 돈도 보내주시고 할머니가 제 엄마셨어요. 수진이의 말에 시어머니는 또 우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저희는 회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수진이를 도울 수 있을까? 재활 치료비가 가장 큰 문제야. 한 달에 80만 원. 생활비도 있고 우리가 나눠서 부담하면 어떨까? 저는 말했습니다. 저도 일하는 시간을 좀 더 늘릴게요. 마트 매니저님이 전에 풀타임으로 일할 생각 없냐고 물어보셨거든요. 민지야, 괜찮아요. 준서랑 지우도 이제 많이 컸잖아요. 할머니가 봐주실 수 있고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민지야, 고마워. 어머니, 가족인데요. 당연한 거죠. 그날 이후 저희 삶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마트에서 풀타임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수입이 15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남편은 야근을 조금 더 하기로 했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 정도 더 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매달 수진이에게 80만 원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재활 치료비로. 시어머니는 완전히 변하셨습니다. 민지야,
오늘 국 맛있네. 정말 맛있어. 민지야, 고생 많다. 내가 설거지할게. 넌 좀 쉬어. 민지야, 내가 애들 숙제 봐줄게. 내가 일하느라 힘들잖아.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시어머니가 아침 식탁에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민지야, 내 어머니. 그동안 미안했어. 정말 미안했어. 어머니, 나는 내가 우리 집 며느리로 와줘서 정말 감사해. 우리 성훈이 잘 돌봐줘서 고맙고, 애들 잘 키워줘서 고맙고, 무엇보다 수진이 일에 화내지 않고 같이 도와줘서 너무 고마워.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도 고생 많으셨어요. 혼자 다 짊어지시느라. 이제 우리 서로 좀 더 잘 지내자. 응? 나도 노력할게. 잔소리 안 하고 며느리한테 잘할게. 어머니, 저도 노력할게요. 더 잘할게요. 저희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이게 가족이구나.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3개월 후 수진이에게 놀라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에 선발된 겁니다. 재택근무로 웹 디자인 일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할머니, 언니, 오빠, 저 이제 돈 벌어요. 제가 할머니한테 용돈 드릴 수 있어요. 전화기 너머로 수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쁨과 자부심으로 가득한 목소리. 우리 수진이 정말 대단하다. 시어머니는 울며 웃으셨습니다. 이제 재활치료비도 제가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월급이 120만 원이래요. 수진아, 축하해. 정말 잘했어. 저도 옆에서 함께 기뻐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수진이가 저희 집에 처음 놀러 왔습니다. 남편이 차를 빌려서 수진이를 데려왔습니다. 휠체어도 함께 실었습니다. 와, 오빠네 집 정말 좋다. 좁지만 그래도 우리 집이지. 아이들이 신이 나서 수진이를 안내했습니다. 수진 언니, 여기가 제 방이에요. 언니가 그려준 그림 여기 붙여놨어요. 준서가 벽에 붙인 그림을 가리켰습니다. 수진이가 컴퓨터로 그려서 보내준 그림이었습니다. 언니, 할머니 방도 보여드릴까요? 지우가 수진이의 손을 잡고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그 모습을 보시며 웃고 계셨습니다. 행복한 미소였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저녁을 준비하면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수진이가 아이들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시어머니가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남편이 옆에서 사진을 찍는 모습,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시어머니, 남편, 준서, 지우, 수진이, 그리고 저.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민지야, 음식 솜씨가 정말 늘었네. 맛있다. 어머니, 제가 배운 사람이 누군데요? 어머니한테 배웠죠. 시어머니는 웃으셨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따뜻하고 포근한 웃음. 언니, 정말 맛있어요. 저 이렇게 맛있는 밥 오랜만에 먹어요. 수진이도 행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수진아, 자주 와. 언제든 환영이야. 네, 자주 올게요. 아이들도 웃었고, 남편도 웃었고, 모두가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설거지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오셨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쉬세요. 아니야, 나도 도울게. 시어머니는 제 옆에 서서 설거지를 도와주셨습니다. 민지야. 네, 어머니. 행복하니? 네. 너 지금 행복하니?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행복해요. 나도 행복해. 정말 오랜만에 행복해.
시어머니가 제 어깨를 토닥여 주셨습니다. 고마워, 민지야. 우리 며느리가 되어줘서 저야말로 감사해요, 어머니. 거실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와 남편이 함께 웃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날 통장을 몰래 확인한 것,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통장 속에는 돈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 동생을 잃은 언니의 슬픔, 조카를 혼자 두고 갈 수 없다는 책임감, 가족을 지키려는 간절함, 그 모든 감정이 100만 원이라는 숫자로 매달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이제 우리 모두의 것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수진이와 함께 놀이공원에 가기로 했습니다. 휠체어 탈 수 있는 놀이기구도 있다고 합니다. 언니, 저 롤러코스터 타고 싶어요. 나도. 아이들이 벌써부터 신이 나 있습니다. 오빠, 정말 괜찮을까요? 제가 가도? 당연하지. 우리 가족 나들이야. 수진이는 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지야, 수진이 좀 잘 챙겨줘. 당연하죠, 어머니. 이제 제 동생이잖아요. 그래. 우리 가족이지. 밤이 깊었습니다. 모두 잠들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 우리는 종종 서로를 오해합니다. 말하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시어머니는 당신의 아픔을 숨기셨고 저는 그 아픔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가족이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 그리고 함께 가려는 마음입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이제 함께 행복합시다. 우리 모두 내일은 또 어떤 날이 올까요? 아마도 평범한 하루일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 준비하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시어머니와 함께 시장 가고 일하러 가고 저녁 준비하고 가족과 함께 밥 먹고 하지만 그 평범한 하루가 이제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서로를 이해하니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니까요. 통장 속 100만 원.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이제 우리 모두를 하나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사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